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2년도 8월 달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지금 이제 3회차 기능사까지 현재 실기까지 전부 끝난 상태죠. 이제 4회차 기능사 필기가 곧 시작될 예정이죠. 정보처리 기능사는 이제 20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출제된 횟수가, 시험이 진행된 횟수가 총 20년도 4번, 그 다음에 21년도 또 4번, 그래서 8번에다가 지금 이번에 해서 22년도 3회차까지 총 3번 해서 11번이 현재 진행된 상태입니다. 네, 실기시험만 딱 11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도, 필기시험은 사실 바뀐 게 없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대부분의 분들이 합격을 하는데, 유독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실기시험이죠. 이번 동영상에서도 역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은 맨날 똑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아마 다양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기능사 필기 합격 이후 실기를 2년 이내에 합격을 못해서 필기 합격이 취소되신 분이 있을 거고요. 네, 이런 경우에 지금 놓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아직은 필기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나 계속 탈락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분들도 어쨌든 위기 상황인 거는 맞죠. 네,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합격 이후에 실기를 처음 탈락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지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검정 일정에 맞춰서, 검정 시험의 일정에 맞춰서 시험 응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제가 이거를 정보처리 기능사 관련해서 계속 이런 이 칼럼 영상을 계속 남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몇 번이고 사실 강조해도 얘는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남기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정보처리 기능사는 NCS 기반입니다. 이 정보처리 기능사는 특이하게 다른 자격증들과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물론 위험물 기능사도 제가 알기로는 필답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이하게 필답형이죠. 사실 이 취지가 정말 맞느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정보처리 기능사 말 그대로 기능을 테스트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실기시험 자체는 필답형보다는 말 그대로 정말로 코딩 작업을 하는 개발 툴을 사용한, 개발 툴 사용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니, 예전에 저기 2005년도나 200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실제로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걸 사용해서 코딩 작업을 개발 툴을 직접 사용해서 컴퓨터 하는 작업형 방식으로 이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예. 테스트하는 이제 작업형으로 이제 실제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작업형을 폐지하고 말 그대로 순서도 알고리즘 방식의 필답형 형식으로 이게 이제 바뀌다 보니, 이건 정말로 정보처리 기능사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사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출제기관에서 물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출제국에서 뭐 출제 기준은 뭐 그대로 가되 뭐 실제로 시험 진행 방식을 정말로 필답형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작업형 실기를 도입을 해서 작업형 플러스 필답형으로 할지, 네, 아니면은 그냥 필답형으로만 그대로 계속 갈지, 또 아니면은 작업형으로만 갈지, 그거는 네 뭐 알 수가 없죠. 공단에서 뭐 위원회가 결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정하는 거니까요. 출제위원분들이 정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단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마 작업형으로 한다 해도 사실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출제 기반이 NCS라는 게 참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NCS가 말 그대로 직무 분야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분야가 예를 들어서 나는 IT의 분야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실제 기능사 테스트 시험을 어떤 통과 가능한 구조의 수준으로 문제 출제를 하겠다는 게 이제 공단의 의지인 것 같아요. NCS 출제국의 의지인 것 같은데, 참 스트레스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NCS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지금 아마 공공기관 그 입사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 NCS 때문에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 정보처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걸 실기를 내가 필기 유효기간 2년 내에 해봤는데 통과가 안 되더라, 너무 어려워서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포기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예, 합격률 통계상 지금 절반 이상이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하실 것까지는 없고, 제가 조금 루트를 좀 바꿔서 설명드리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보거든요. 좀 계획을 약간 좀 범위를 넓혀서 계획 변경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정보처리 기능사를 일단은 계속 도전을 하세요. 네, 뭐 필기를 다시 봐야 된다, 그럼 필기를 다시 도전하셔도 돼. 그래서 필기를 다시 도전을 해서 실기도 계속 도전을 하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보처리 기능사 딸랑 하나만 가지고 붙잡고 계시기엔 너무 시간적으로 낭비가 심해요. 그 무슨 얘기냐, 정보처리 기능사를 하면서 여기에 뭔가 부가적인 다른 자격증을 추가로 같이 준비하는 것을 나름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자격증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자격증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 관리사. 자, 이 자격증은 정보처리 기능사를 준비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신에 관련된 프로토콜이나 이런 용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통신 문제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통신 문제를 잘 못 맞추겠다, 통신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 그러신다면 이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을 준비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가 1년에 4번이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관리사 2급도 시험이 1년에 4번이거든요. 근데 얘네 4번의 그 시험이 같은 날 시험이 물론 진행되는 거라면은 못 보겠지만 분명히 같은 날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험 날짜도 약간 그 기간이 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을 준비하시는 게 정보처리 기능사 결국 주관식을 맞추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도 뭐 같이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있잖아요.
얘도 역시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정보처리 기능사가 물론 가산점이 인정이 더 많이 되는 측면이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얘는 인정이 되는데 얘는 인정이 안 된다, 뭐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뭐 준비를 할 이유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기능사를 일단은 무조건 뭔가라도 하나를 건져 먹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정보처리 기능사만 꼭 붙잡지 마시고 통신 쪽 관련된 이 두 개 자격증을 같이 준비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도 지금 22년도에 지금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온손돌 기능사를 지금 끝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분야가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뭐 건축도장 기능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예전에 과거에 끝내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IT 분야 쪽으로만 한정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를 제가 필기를 합격해놨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필기 합격까지는 해놨어요. 이번에 이제 3회차에 실기 볼 예정이고요. 정보통신산업기사도 필기 합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 두 개를 제가 지금 필기 합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공부를 준비하는데, 물론 기능사적인 어떤 베이스 지식이 깔려있다 보니까 제가 기간을 좀 짧게 해서 단기간 안에 합격한 것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한 3개월, 실제 필기 예약하고 뭐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한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얘와 얘를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야, 이게 좀 공부가, 이게 실기가, 얘네 둘이 문제가 뭐냐면 실기가 다 주관식이거든요. 이것도 실기가 주관식이에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정보통신 산업기사도 필답형 주관식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좀 실력이 되신다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봐도, 야, 이 주관식은 진짜 그래, 이건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비단 제 기준으로만 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종목은 다르지만 식품기사 실기를 준비하던 그 수강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그 수강생분입니다. 제가 뭐 그 이상 언급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분이 식품기사 실기를 이제, 이것도 필답형이에요. 근데 단 2번인가 3번 응시해서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그럼 이분이 떨어져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거를, 야, 도저히 이거 붙기가 힘드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약간 계획을 바꿨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좀 설명드릴게요. 저의 경우에는 사실 뭐 정보처리 기사를 저 지금 필기 합격까지는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필답형 주관식 실기를 준비 중이죠. 그러니까 저는 총 준비해야 되는 자격증이 3개예요. 이 3개.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제가 수업하고 있는 그 수강생, 담당 수강생 한 명이 식품공학 전공이어가지고 식품기사 실기를 받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얘를 일단은 캔슬 시켰습니다. 더 이상 이 실기 준비를 하지 않고 좀 루트를 바꿨어요. 식품 산업기사를 준비해서 합격했어요. 네, 식품 산업기사를 최종 준비해서 합격했습니다. 실기까지 합격을 했어요. 자격증 발급을 제가 해주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작업형입니다. 얘는 작업형 실기거든요. 네, 이거는 작업형 실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작업형 실기를 합격을 했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에 준비하려고 하는 게 위생사 시험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위생사 시험 준비하고 있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격증을, 기사 등급 자격증을 내가 도저히 나는, 야, 이거 해보니까 뭐 기능사가 됐건 기사가 됐건, 아, 이거는 단기간 안에 좀 합격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거기에 다른 자격증 또는 하위 호환이 되는 어떤 그런 자격증들을 부가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거부터 일단은 공부를
시작을 해서 뭔가 이런 합격 루트를 밟아 놓으면 내가 다시 그 실패했던 자격증을 준비할 때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품기사를 준비하던 이 시험 준비생분은 결국에는 산업기사 취득했고요. 지금 위생사 이번에 준비 예정인데, 위생사는 앞전에 뭐 본인이 시험 봤는데 한 개 차이로 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도 안타까워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시 시험 준비 예정에 있는 수강생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도 이제 이번에 그 한 개 차이로 떨어져서, 예, 또 다시 준비 예정이 있어요. 필기부터.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본인이 합격할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이건 제가 볼 땐 진짜 합격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저도 이렇게 이게 여러 개를 합격해놓고 이 중에서 일정에 좀 그 조율을 해서 맞게 필요한 부분을 좀 다양하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예, 이런 루트가 있는 거죠. 여기도 번갈아 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내가 정보 처리 기능사를 계속 도전을 하되, 좀 지겹다, 뭔가 좀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러신다면, 이 하위 호환이 되는 이 통신 자격증을 좀 준비하시면서 뭔가 스펙을 조금이라도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올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난이도로 따지면 분명히 정보처리 기능사가 제일 어려워요. 이 세 개 종목 중에서는 얘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건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벌써 시험이 이제 한 열 몇 번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응시자분들도 아는 게 이게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주관식이거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얘를 도전을 계속 하되, 중요한 건 뭐다? 여기 있는 걸로 좀 자신감을 채워서 자격증 취득을 좀 어느 정도 해놓자 이겁니다. 얘만 딸랑 준비한다고 해서 정말 길이 보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격증을 준비할 때는 항상 상위 호환 또는 하위 호환이 되는 그런 관련 비슷한 분야의 출제 범위를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일부 준비는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력서가 썰렁하지가 않겠죠. 맞죠? 스펙상에 내가 썰렁함이 없으려면 얘가 당장은 없더라도 뭔가 이런 거라도 채워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거를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합격은 누구나 경험을 합니다. 예, 저도 불합격 많이 했었고요. 자격증 준비하면서. 예, 한 번에 붙은 자격증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능사를 혹시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이런 통신 자격증 부분도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좀 이것저것 어떤 기분 전환 또는 과목에 대한 어떤 그 변경으로 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설명 영상을 남깁니다. 혹시나 뭐 국방부 검정 일정이 아마 이제 곧 다가오나 봐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메시지나 이런 것도 날라오고 있는데, 시험 관련해서 정말 내가 뭐 어려움이 있다 그러신다면 너무 억지로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예, 그건 그냥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좀 실증이 나셨다, 그럼 좀 여유롭게 좀 쉬셨다가, 좀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머리 기분 전환도 하고 좀 머릿속이 잘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또 다른 자격증을 좀 준비해 보시는 그런 절차를 한번 해보는 걸 권합니다. 네, 그래서 힘들지만 NCS 기반의 출제 난이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주변에 뭐 잘 이런 거에 대한 배경도 모르면서 왜 그런 거 떨어지냐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역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한번 시험 봐봐. 문제지 내가 줄 테니까 답 가리고 내가 문제지 출력해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풀어봐. 20문제 중에 몇 개 맞추나 한번 보자.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요. 4회차 시험 또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그 기능사건 산업기사건 그 공학용 계산기를 꼭 사용하시는 것도 좀 미리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앞전에 보니까 뭐 제곱근 해가지고 뭐 SQRT 뭐 산업기사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SQRT 기능사인가요? 산업기사인가요? 하여튼 이런 함수가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소수점 계산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확한 작업을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계산기 사용법도 일부 연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